오늘은 용의 구성과 오행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천의 전기는 용맥을 통하여 유통되는데 마치 사람의 혈맥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의 피에는 O형, B형, O형, AB형의 혈액형이 있습니다. 용도 마찬가지로 근본정신인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조산에서 낙맥하여 수백 리 혹은 수십 리를 행용하고 멈출 때까지 처음 부여받은 오행의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산맥에 오행의 정신을 부여하는 것이 천상의 구성입니다. 우주 전체의 중심축은 북극성입니다. 구성은 북극성 주위를 회전하면서 각기 맡은 기운을 가지고 우주를 지배합니다. 북극성이 임금이라면 구성은 임금의 명을 받들고 보좌하는 각 부처의 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이 구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우주 만물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그 기흉화폭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본 것입니다. 지상의 산천도 이 구성의 작용력에 의해 생성되고 기흉화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양균송의 구성론입니다. 당나라의 국사였던 양균송 선생은 구빈 선생으로도 불리었으며 북두칠성의 7개의 별의 보성과 필성을 더한 9개의 별을 지상의 산천, 형세와 방위에 대입하여 기흉화폭을 판단했습니다. 고전에 나오는 이론적 맥락과 각 구성의 명칭, 오행정신, 기흉화폭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양균송의 구성론의 고전적 배경입니다. 양균송의 구성론은 주로 그의 저서인 감룡경과 의룡경, 그리고 후대의 지리 변정 등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전의 풍수는 하늘의 별자리의 기운, 즉 천기가 땅으로 내려와 산천의 형태에 따라 지기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즉 하늘의 상이 이루어지면 땅에는 형상이 나타난다 라는 주역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균송은 산의 모양을 9가지 별의 성질로 분류하여 어떤 성의 기운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터의 기륭과 발복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성을 이루는 3가지 기륭의 분류입니다. 고전에서는 구성을 크게 3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삼길성입니다. 삼길성은 제1성인 탐랑성, 제2성인 거문성, 제6성인 무곡성입니다. 삼길성은 가장 상서롭고 큰 부기를 관장합니다. 둘째, 이보성입니다. 이보성은 제8성인 자보성, 제9성인 우필성입니다. 이보성은 길성을 도와 기를 더하고 흉성을 완화시켜줍니다. 셋째, 사흉성입니다. 사흉성은 제3성인 녹존성, 제4성인 문곡성, 제5성인 염정성, 제7성인 파군성입니다. 사흉성은 재앙, 질병, 폐가를 관장합니다. 다음은 구성별의 상세 해설과 고전적 인용입니다. 먼저 제1성은 탐랑성입니다. 탐랑성의 국명은 천추생기궁이며 오행은 목입니다. 산의 형상과 유형은 위로 곱고 수려하게 솟은 돈목의 형태이며 붓의 끝처럼 뾰족하거나 대나무의 순처럼 수려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탐랑성의 기흉화복입니다. 먼저 길은 감룡경에서 탐랑은 생기의 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기운이 매우 맑고 고결하여 후손 중에 학문이 뛰어난 문장가, 총명한 인재, 고위, 관직자인 정승, 판서 등이 배출되며 귀를 주관하는 최고의 길성입니다. 다음은 흉으로 만약 탐랑성이 깨어지거나 암석이 노출되고 비뚤어지면 오히려 고집이 세고 세상과 타협하지 못해 고립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음은 제2성은 거문성입니다. 거문성의 국명은 천이제왕궁이며 오행은 토입니다. 산의 형상과 유형은 정상부가 평평하고 네모 반듯한 방토의 형태이며 마치 임금의 옥자나 큰 집의 문, 장롱처럼 웅장하고 안정된 모양으로 일자문성입니다. 거문성의 기흉화복입니다. 먼저 길은 거문은 재물과 권세, 그리고 수명을 상징합니다. 땅의 기운이 두텁고 정지되어 있어 이 기운을 받으면 대대손손 장수하며 의사나 약사인 천의 궁의 영향으로 활인 공덕의 인물 혹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거부가 나옵니다. 다음은 흉으로 거문성이 무너지면 완고하고 미련한 성품의 자손이 나오거나 재물을 두고 송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3성으로 녹존성입니다. 녹존성의 국명은 천기절체궁이며 오행은 토입니다. 산의 형상과 유형은 머리는 평평하나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리가 여러 갈래로 지저분하게 찢어진 형태이며 고전에서는 이를 톡각이라고도 부릅니다. 녹존성의 기흉화복입니다. 먼저 흉은 대표적인 흉성입니다. 국명이 절체궁으로 몸을 부순다. 이만큼 가산이 탕진되어 폐절이 되고 자손이 끊기거나 중풍, 불치병 같은 악성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성품이 거칠고 탐욕스러우며 남을 해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만 녹존의 다리, 즉 각이 수려하게 변하여 행용할 때는 드물게 장사로
돈을 모으는 소부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다음은 제사성으로 문곡성입니다. 문곡성의 국명은 청권유형궁이며 오행은 수입니다. 산의 형상과 유형은 물결이 치듯 출렁거리고 낮게 기어가는 수랑의 형태이며 뱀이 기어가거나 비단이 바람에 날리는 듯한 형상입니다. 먼저 길흉화복입니다. 성격은 문곡은 극과 극을 달리는 유언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은 예능의 기운이 맑게 작용하면 문장력이 뛰어나고 예술, 연애, 음악, 풍류의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합니다. 흉은 기운이 탁하면 주색잡기, 도박, 사치, 음탕함에 빠져 가문을 망칩니다. 특히 여성으로 인해 가산이 탕진되거나 야반 도주로 유언하는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후성으로 염정성입니다. 염정성의 국명은 천영옥기 궁형이며 오행은 화입니다. 산의 형상과 유형은 불꽃이 하늘로 이글거리며 타오르는 듯한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바위산의 형태이며 이를 염화 또는 홍석산이라 합니다. 다음은 길흉화복입니다. 먼저 흉은 오기와 형사를 주관함으로 매우 흉폭합니다. 관제구설, 감옥에 갇히는 화인 형벌, 급사, 화재, 피를 보는 재앙을 부릅니다. 성격이 포악한 페르나가 나오기도 합니다. 고전의 감룡경에서 양균송은 염정은 절대 혀를 맺지 못하지만 멀리서 태조산이 되어 높은 군대를 거느리는 대장처럼 서 있으면 그 아래에서 엄청난 대열이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즉 내룡의 출발점인 조상산으로서는 최고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육성으로 무곡성입니다. 무곡성의 국명은 합양폭덕궁이며 오행은 금입니다. 산의 형상과 유형은 종을 엎어놓은 것 같거나 투구를 쓴 것처럼 둥글고 장엄한 동금의 형태입니다. 다음은 길흉화복입니다. 먼저 길은 대길성입니다. 탐랑이 문의 상징이라면 무곡은 무의 상징입니다. 군대의 장성, 경찰, 총수, 사법권의 수장 등 강력한 권력과 병권을 집니다. 동시에 폭덕궁이므로 자손들이 돈과 명예를 함께 거머쥐며 가문이 번창합니다. 다음은 제칠성이며 파군성입니다. 파군성의 국명은 요강절명궁이며 오행은 금입니다. 산의 형상과 유형은 산의 앞부분이 깃발이 찢어진 것처럼 부서지거나 칼날처럼 날카롭고 험악하게 깎아지른 절벽의 형태입니다. 다음은 길흉화복입니다. 먼저 흉은 가장 파괴적인 흉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모든 것을 부수는 파의 별입니다. 목숨을 잃고 절명하며 군대나 사업에서 참패하여 패망하고 흉악한 범죄에 휘말리거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는 화를 입힙니다. 다음은 제8성으로 자보성입니다. 자보성의 국명은 천가 기원궁이며 오행은 토이며 혹은 금과 목의 기운을 포필합니다. 산의 형상과 유형은 주산인 무곡의 바로 옆에서 두건이나 책상처럼 낮고 평평하게 호위하는 산의 형태입니다. 다음은 길흉화복입니다. 먼저 길은 임금을 보필하는 재상처럼 주산의 길한 기운을 돕습니다. 주로 고관 대작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 비서실장 혹은 안정적인 소부와 소기를 누리게 합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충성스러운 자손이 태어납니다. 다음은 제구성이며 우필성입니다. 제구성의 국명은 천가 기원궁이며 오행은 수이며 또는 토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산의 형상과 유형은 육안으로 뚜렷한 봉우리가 보이지 않고 땅바닥에 멱등처럼 은은하게 숨어서 꿈틀거리며 지나가는 형태로 지중은맥입니다. 다음은 길흉화복입니다. 먼저 길은 눈에 띄지 않게 뒤에서 돕는 막후의 실력자를 뜻합니다. 뛰어난 전략가나 책사가 나오며 위기 상황에서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 귀한 발복이 있습니다. 자보와 마찬가지로 가문을 두텁게 보필하는 길성입니다. 위에 9개의 구성이 지상에 조림하여 산의 형태를 만듭니다. 태조산에서 낙맥한 후 처음 기봉한 제1성에서 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성의 산의 형태와 음성인 주산을 보고 구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통 풍수지리에서는 이 구성을 바탕으로 산의 모양을 분별한 뒤 그것이 어떤 방위에 배치되어 있느냐를 매칭하여 음택인 묘 자리나 양택인 집터의 기운을 재단했습니다. 고전 문헌을 살펴보면 흉성이 찌르고 들어오는 방위는 비보, 탑을 쌓거나 나무를 심어 막음을 통해 막고 길성의 방위는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풍수치길 피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